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7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남의 집에 가서 잔치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부부입니다. 김혜경은 도대체 중국에 왜 따라간 것인지, 그리고 김혜경이 한 일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재명은 또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이 시진핑을 향해서 놀려대는 조롱 발언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오늘 집중적으로 두드려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줄입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혜경입니다. 김혜경, 도대체 너 누구 돈으로 옷 사 입는 거냐? 그 한복은 도대체 어떤 돈으로 사 입는 거냐? 김혜경이요. 해외 순방에 갈 때마다 한복을 꼭 입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쪼고요. 한복을 입고요. 그러면서 음식 대접을 하는데 그 모습이 과관입니다. 실제로요. 이번에 중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국인 여성을 초청해서 한식 밥상 대접을 열었는데요. 김혜경이 아무리 음식에 관련해서 조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영부인으로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물음표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의 여성 인사, 이 중국 여성 인사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단 베이징 대학교 외국어 대학 부학장, 자오수중 중국 장애인 복지금 이사장, 판샤오칭 중국 전매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불러서 9명을 참석해가지고 여기다가 떡만둣국을 대접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의 사람들은 누가 대접을 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은요, 외교부 장관. 글쎄요, 외교부 장관도 중국 가서 이런 사람 굳이 만날 필요 있을까요? 외교부 차관? 혹은 주한 중국 대사, 주중 대사 부인, 이 정도가 할 역할인데 김혜경이 너무나도 오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바라지도 않는데 중국 사람들 무조건 하고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9명을 초청해가지고 떡만둣국.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만둣국을 먹는데 떡을 이렇게 잘 넣어서 먹는 떡만둣국은 잘 없죠. 그리고 중국의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만두는 우리나라 만두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피가 얇고 속이 보이고, 그리고 중국의 만둣국이란 건 사골국이 아니라 이렇게 맑은 국입니다. 그래서 맑은 국에다가 얇은 피에다가 새우 넣어가지고 해먹는 그런 거, 이렇게 떠먹는 거, 이런 거 먹는데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만두피가 두껍고, 그리고 거기 안에 고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사골 국물에다가 진하게 해서 먹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하기에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중국 사람한테 대접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부인이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 국빈 방문 온 사람, 저 사람 초청해서 손님으로 온 사람 아니야? 도대체 김혜경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래 가지고 이 초청받은 중국인들 표정을 보면요, 정말 김혜경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부인이 뭐 하는 걸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주민, 교민을 만나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국빈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중국 사람들한테 대접을 한다? 이거야말로 중국몽에 작은 몽으로 가겠다 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굴욕적인 거죠. 도대체 영부인이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나 앉아있을 것이지, 돈은 돈대로 쓰고 옷은 옷대로 돈으로 다 쓰있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특활비가 그렇게 만만한 겁니까? 특활비가 만만하더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김혜경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느냐? 남편은 더 쪽팔린 일을 하고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요, 중국에 계신 교민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민이요,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중국은 관시 문화, 그러니까 어떤 관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 왜 관시 문화가 있느냐? 이게 다 공산당이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거를 주무르고 있고, 모든 사회 곳곳에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사업을 하려면 공산당과 교류를 해야 되고, 그 공산당이
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누구 다른 사업가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시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 중국의 문화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가가 이 중국의 공무원들과 밥을 먹었는데요. 공무원들이 리자이밍 여기 왜 왔어? 저렇게 개방신 당할 거면서 아양 떨러 왔어? 시진핑의 아양 떨러 왔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리자이밍 왜 왔어? 쪽팔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와가지고 이 시진핑한테 조아리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서열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란 건 서열이 쫙 정해져 있는데 이 서열에서도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무슨 장관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관급이 나왔다. 급. 그러니까 그 급을 이재명은 완전히 낮춰가지고 갔는데 무슨 국빈 방문이냐, 이렇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짜이밍에 대해서 조롱을 막 해대는데 이 안진실 분이 자기가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문재인도 그렇지만 이재명은 도대체 왜 오는지, 북경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짜이밍 이재명은요, 중국한테 사실은 불려간 거죠. 교장 선생님 호출하신다 하니까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뭐 한 겁니까? 자, 미국 편에 쓸 거야, 중국 편에 쓸 거야. 하나의 중국, 대만은 어느 나라 땅이야? 중국이야, 미국이야? 여기에 대답해. 너 말해봐. 너 저쪽 반이야, 이쪽 반이야?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리짜이밍이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저는 당연히 선생님 편이죠. 중국 편이죠. 대만이 어떻게 미국 땅입니까? 대만이 어떻게 독립국입니까? 대만은 당연히 중국 땅이죠. 이러면서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시진핑한테 할 말을 했느냐? 저희 이 한한령,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저희 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게 한 번에 녹냐? 한한령이 한 번에 녹아? 그거는 한 번에 녹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한한령, 한유 제한령 이 조치와 관련해가지고 시진핑은 한 번에 거절. 야, 그게 녹냐? 한 번에 녹아? 점점 녹아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그거부터 얘기해. 해가지고 중국 편입니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저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야야야,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미국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비핵화가 웬 말이야? 저희 그러면은 그 서해 구조물은 야, 그거 건설적으로 합의하자. 알겠지? 도대체 뭐 하고 온 겁니까? 이재명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재명 이 사람은요, 진짜로요,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양쪽에서 펀치를 맞아가지고 제가 이재명 운명 정해졌다고 했죠. 어디로 갑니까? 이재명은 어디로 갑니까? 차디찬 골방 교도소로 가서 생을 마감한다 말씀을 드렸죠.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넘어온 후에 기자단 오창 간담회를 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야, 너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 미국 편이야? 라고 했을 때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서라 라고 한 것은 중국 편에 서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얘기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재명 이 대통령아,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정말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착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시 주석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착하게 잘 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게 잘 살자는 공자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폭 두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폭 두목이요, 이 말썽을 부리는 이 행동대장을 불렀습니다. 이 행동대장이 저쪽 편에 가가지고 저쪽 편 들으려고 하는데 일로 와봐. 야, 넘버 3 일로 와봐. 우리 착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착하게 살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편에 잘 서야지 이런 협박성인 얘기죠. 그런데 여기다가 착하게 잘 살자. 공자 말씀이다. 이런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진핑에 대해서 착하게 잘 살자. 완전 조폭두목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공자 말씀으로 이해했다. 중국에서 공자 말씀이라는 거 뭡니까?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이거는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거다 해가지고 공자의 사상과 공산주의는 반대된다 해서 공자묘를 파고 그리고 공자의 유적을 다 없애고 그래서 공자 지우기에 나섰다가 지금 공산당이 이 초한전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심자, 전 세계 공산주의를 심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공자입니다. 그걸 데리고 온 건데 어쨌거나 중국에선 공자를 다 지운 상태인데 공자 말씀으로 이해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진핑한테 공자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는 조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시진핑을 조폭 두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조롱을 한 겁니다.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는 벌벌벌 기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 서해 구조물 예. 북한 비핵화 예. 그리고 나와서 상하이에 와서는 한다는 말이 시진핑은 조폭 두목이고 그냥 공자 말씀처럼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겁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진핑한테 얻어맞을 짓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전에는 미국 대통령한테 얻어맞을 짓을 한 거죠. 이런 대통령을 두고 국가가 잘 살길 바랍니까? 전라도 90%가 찍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전에 한동훈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이 모든 원인은 탄핵에 동조한 한동훈한테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재명이 기자 간담회에서 시진핑을 대놓고 시진핑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그렇고요. 아마도 이재명한테 반드시 보복을 할 겁니다. 자, 트럼프는 어떻게 보복을 할까요? 지금 관세 협정 제대로 마무리된 겁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0억 달러 먼저 내놔라. 빨리 내놔라. 올해부터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200억 달러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외환시장 완전히 떨어지겠죠. 환율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뭘로 찍어내리고 있죠? 국민연금으로 찍어내리고 있죠. 바로 여러분의 미래 돈을 가지고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분노해야 될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2026년 11월 30일 올해 11월 30일이면요. 일본과의 스와프 그러니까 원화와 이 일본 엔화를 서로 맡기고 달러를 빌리는 거 이게 스와프인데 일본과의 스와프가 2026년 11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이걸 재계약하느냐 연장하느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달러를 빌릴 곳도 없고 더 가져올 곳도 없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보복하게 될 경우에는 뭐가 옵니까? 바로 IMF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 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왜? 중국 돈이 막 돌아오고 있으니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 베네수엘라 얘기 아닌가요? 자, 베네수엘라의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요. 이번에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재명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재명이 한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중국 개입론은 정신 나간 소리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을 없애야 되겠다.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정신 나간 소리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중국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랜만에 KBS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정선거 논란까지 해가지고 이 KBS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현장 취재한 게 있는데 이 현장에서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조작.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요. 우리나라 부방대 같이 일일이 숫자를 센 것과 그리고 이 전자투표 시스템, 개표할 때 시스템, 개표에서 뭐 좀 조작을 하니까 투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70%, 여당이 30% 나왔던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마두로가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 투표와 완전히 똑같은 거고 이것을 지금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 선거 투표도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 실제로 중국이와 필리핀의 어떠한 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중국인이 간첩으로 활동해서 시장까지 당선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호주의 선거에 관여했다는 거 호주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이건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쭉 바라보건대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또 썼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로 이용됐다라고 결론을 두 정상이 지어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혐오 조장이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이재명이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사전 투표를 없애고요. 그리고 지금 본선거에 있는 투표함도 투명하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수개표를 통해 가지고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개표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재명은 부정선거 논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교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교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안보 위협을 싫어하는 상대가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상대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교에서는요. 상대가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이 북한의 이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앞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문재인 멍멍소리 집어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작자들은 중국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너 혹시 돈 받았니? 아니면 뭐 스폰이라도 받았던 거야? 아니면 뭐라도 지원 받았던 거야?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너 지금 이러는 거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서군 위원장이요. 바로 5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하면서 미국 규탄 시위를 참여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서군 위원장, 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마두로 반미 시위에 앞장서는 거. 이 사람은요. 이전에도 이라크 파병 반대,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 FTA 저지운동, 광우병 시위, 사드 배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반대, 그냥 반대를 일삼아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이런 시위를 주도해 왔죠. 미국과는 있을 수가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로다가 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 다 해가지고 진짜로 여권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 지금 정부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관세협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왜? 월급 좀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시진핑 앞에서 조아리고 있다가 시진핑이 가니까 시진핑 빵빵 때리고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놀려댔고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반드시 보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박지원이 벌써 나왔습니다. 박지원이 이재명의 대리인 김병기를 향해서 탈당해라. 그리고 진성준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억울하더라도 김병기 선당우사에서 탈당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성준은 누구입니까? 금투세 논란으로 해가지고 이재명과 반대 입장을 낸 사람인데 박지원은 냄새 맡았다고 했죠. 무슨 냄새? 권력의 냄새. 정청래한테 간다는 거죠. 우원식 다음으로 국무총리 하고 싶어가지고 박지원이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끈 떨어졌고 이제는 정청래구나 하면서 정청래 편에 쓴 건데 진성준, 박지원이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이 틈이 갈라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병기 나가라고 하는 거. 그런데 김병기가 그냥 나갈까요? 김병기가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바로 이재명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 나 이렇게 버려? 나 가만히 안 있는다. 현지, 애지중지, 김현지 증거 나 없을 것 같아? 나 국정원 출신이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 내부 사정을 보니까 이재명의 내리막길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굴곡이 있겠지만 굴곡이 더 빨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끝끝내 감옥으로 간다. 그런 점에서 진짜 2026년은 뭔가 이재명한테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재명과 내부 싸움 요 문제는요. 2부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